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프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프로 7을 사게 됐고요. 저는 액션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액션캠은 뭐 중국 거는 뭐 싼 건 한 2, 3만 원짜리도 얘기 들었던 것 같고, 중국도 보면은 뭐 드론도 그렇지만 4K나 뭐 고화질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액션캠은 얘기 듣기에 그냥 대부분 다 고프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많은 분들도 고프로로 지금 다들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9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10이 올해 출시 예정으로 좀 알고 있고요. 저는 이 고프로 알아보다가 다른 것보다도 고프로 7이 액정 교체가 자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자가로 어떻게 교체하는지 액정 분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제품 사다가 보니까 마운트나 뭐 여러 제품들이 상당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부수 자재들이 많은 거를 사게 됐는데 그게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보통 부수 자재 정품만 쓰시는 분 많을 텐데 뭐 별도로 싸게 파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제품들 먼저 얘기할 텐데, 우선 넥 마운트라고 불리는데 이건 이제 핸드폰 사이즈고, 이게 고프로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 안 맞고 핸드폰 사이즈고, 고프로에는 여기 이렇게 넥 마운트 돼 있는데, 어제 이제 이걸로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 각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각도가 이제 90도까지도 안 올라가요. 이 밑에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맥마운트로 하면 자연스럽게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리에 써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또 머리에 쓰니까 이제 머리가 상당히 아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도는 어떻게 보면 머리에 써야 좀 각도가 맞는 맥마운트로 하면 이렇게 좀 처져요. 그래서 좀 마스크로 끼고 막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운트 구조도 약간 목에 이렇게 대충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뭐 액션 활동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뭐 이런 넥 마운트가 있었고, 넥 마운트 목에다 거는 거 지금 목에 걸고 한번 볼 거고요. 이게 걸면 이게 자동으로 펴집니다. 무게에 의해서 목인데, 이게 각도를 한 120도로 안쪽 위쪽을 좀 더 높게 해야 되는데 90도도 못하게 좀 꺾어놔서 이렇게 들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걸으면 계속 바닥을 향해. 앞을 보려면 이게 이렇게 좀 들어줘야 되는데, 각도를 좀 위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넥 마운트는 좀 이렇게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어디로 할 수 있나, 이게 참 애매해. 그리고 우선은 이런 사각 박스는 고프로 8부터는 이 다리가 몸체 일체형으로 있는데 7은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각 클립 형태의 케이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우선 한번 이걸 한번 껴볼까요? 네, 이거 보면은 클립을 이렇게 하면 이게 열려요. 열려서 지금 뒤쪽에서 이제 안으로 넣어야겠죠. 이거 녹화 버튼이고 전원인데, 이렇게 넣어서 실리콘 케이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냥 실리콘 두께가 있으니까 케이스는 없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서로 간단히 먼저 보고, 이거 클립 버튼 2개뿐이 없어요. 기본 버튼은 2개고, 자, 버튼은 우선 전원 버튼 여기 밑에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꾹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켜지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왼쪽 위에 보면 현재 메모리에 따라 그리고 세팅치에 따라 녹화 가능 시간이 떠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는 7시간 42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퍼센테이지도 뜨고요. 바로 보면 화면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그 동영상의 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능도 있고 프로툰이라는 기능도 있고, 중요한 게 해상도 같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지금 보면 하이퍼 스무스라는 기능이 좀 중요한 고프로 기능인데, 이거는 지금 돼 있고, 우선 1080이라고 FH 개념의 지금 화질이고, FPS라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에 장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을수록 더 보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20fps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은 30에서 62 일반 핸드폰 저가용이나 이런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올려볼까요? 이렇게 120까지도 올라가고 240까지 있어요. 240을 해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해상도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지원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컴퓨터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60fps까지는 기본으로 웬만한 데는 다 될 것 같고요. 더 낮은 30fps도 세팅해서 쓰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좀 고해상도를 원한다 그러면 2.7K 정도 돼야 한 2배 정도인가요? 그 정도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게 보면 픽셀인데 1080 곱하기 뭐 1920 이런 식의 개념이다 보니까 2.7K 가면 이거의 이제 배수로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해상도를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2.7K로 하니까 화질은 좋아지더라고요. 화질은 좋아지는데 데이터 크기도 커지고, 제가 이제 PC도 새로 샀는데 PC에서도 이 부분이 콤플레이어로 플레이 하는데도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다빈치 리졸브로 저는 영상을 그것뿐이 안 썼는데, 그 다른 거는 이제 거의 FHD도 지원을 안 하고 유료인 프로그램이 많아갖고 다빈치 리졸브를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저가 컴퓨터에서는 그 FHD도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i5 11세대, 지금 12세대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은 되더라고요. 2.7K로 제작을 해서 그 4K 개념의 화질로 만들면 제작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용량도 크고 콤플레이어 플레이시 일반 이런 스테이션 컴퓨터에서도 약간 버벅거림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데이터량도 상당히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해상도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원부 버튼이 이쪽에 있고, 이거는 이제 녹화 버튼인데요. 위에 이제 녹화 버튼, 위에 버튼,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녹화가 진행되고, 왼쪽 위에 깜빡이가 켜집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면서 자동 슬립 모드로 들어가요. 그때 화면이 꺼진다고 녹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이 깜빡이 불이 켜져 있고, 앞에 보시면 앞에 화면에는, 저는 여기서 뭐 화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화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본 정보나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그걸 원했던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고프로 7은 발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배터리 소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9부터는 확실히 배터리가 40% 증가했는데, 확실히 고프로 7은 이 배터리가 진짜 금방 들어요. 데이터는 지금 126기가인데 상당히 뭐 몇 시간 이상 촬영이 가능한데, 2.7K도 여기 나오네. 4K로 한번 해볼까요? 4K로. 이것도 4K는 확실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교체를 안 하고 이거 분리인데, 이거 살짝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왼쪽으로. 이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저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면 손톱을 끼고 하니까 손톱이 부러졌어요. 제가 아까 손톱을 했을 때 이제 좀 뭐가 들어가니까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위로 올리고 한번 뭐 하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다 종이를 2장 꼈고요. 이렇게 종이를 끄므로써 약간 뭔가 손톱의 역할을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뭐 일자 드라이버 쓰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씨. 뭐 아까 분명 돌아갔는데 어디다 힘을 주니까 분명히 돌아가는 지점이 있는데 못 찾겠네. 되네. 근데 뭐가 다 되는 거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됐네. 네, 됐는데요. 얘네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아무튼 진짜 뻑뻑합니다. 고무가 여기 있네요. 고무가 여기 있어서 이 고무가 걸리는 것 같고, 고무 걸리려면 걸려서 들어갔네요. 중간에 넣어서 껴서 돌리면 되는데, 걸리는 느낌으로 가야지 이 러버가 제대로 안착하면서 할 것 같네요. 시름했네. 특정 교체 때문에 사서 한번 해봤는데
교체 진짜 땀나네요. 한 15분 동안 지금 찌르고 했네. 아무튼 이런 버튼이 있고 이 저장 기능도 있고 쭉 열어보시면 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HDMI 선이고 하나는 일반 C핀인데 이게 충전기 선입니다. C핀. 저는 이게 어떤 건가 했는데 보통 집에 있는 가정용 이 C핀 그대로 꽂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꽂으면 충전되고 데이터도 옮길 수 있고 충전하면서도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켜고 전원이 꺼져 있으면 이 데이터를 못 읽어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PC를 꽂으시고 꼭 전원을 켜서 이 본체를 켜놔야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USB 연결됨으로 이제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이 나와야지 PC에서 이 고프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읽으면서 쓸 수 있고 켰는데도 안 된다는 분이 있는데 아마 설정에서 또 들어가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품들 간단히 같이 보면 이게 보통 고정형 클립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에다가 붙일 수 있게 부착형으로 되어 있고 그럼 아까 얘기한 이 기본 박스가 7은 필요합니다. 5부터는 일체형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부착해서 쓸 수 있고요. 한번 부착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각도가 이쪽으로 하니까 위에까지는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각도 조절이 원하는 각도로 가능하네요. 가보시면 이 자전거용 거치대가 들고요. 이게 자전거 거는 데 같고 이쪽 보면은 오른쪽은 이 볼트가 좀 짧아서 작은 데 연결하는 파이프 사이즈가 작은 데 연결하는 거고 얘는 큰 것까지 이렇게 확장 형태로 됩니다. 이게 한 여기까지 있으니까 긴 파이프까지 지름이 큰 파이프까지 이렇게 고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장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달아야지 앞쪽을 보게 돼서 이 각도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클립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했는데 이건 J 타입, 뭐 일반 타입이고 이런 거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그래서 꽂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아서 볼트 연결해서 또 하게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타입도 있고 J 디자인으로 좀 길게 나온 게 있고 이게 저는 좀 헷갈렸는데 이게 악어 클립이라는데 30도 정도 이렇게 벌어지네. 이 정도 는 안 되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마운트 한 다음에 보니까 이거 특징이 360도 돌아가요. 360 저도 전 이름 보고 알았네. 뭔가 했어요. 이런 아답터 형태들이 핸드폰 거치대 이렇게 넣을 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생각보다 좀 싸더라고요. 2,000원뿐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중간 변환형 뭐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핸드폰용인 것 같아요. 핸드폰 이것도 되나? 이것도 되긴 했는데 여기 구조가 있어서 이거 핸드폰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끼면은 좀 뻑뻑하더라고요. 이게 고정이 매끄럽진 않아요. 이게 자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충전기는 보니까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타입도 있고 이렇게 꽂아보면 위에 2개 들어오다가 또 2개뿐이 안 되나?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그런가? 한번 이 상태에서 저 일반 충전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보니까 컴퓨터에 있는 2개뿐이 안 되네요. 네, 일반 충전기로 해서 해야지 3개가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좀 늦게 들어오네요. 이게는 아니고 2가지 다 할 수 있네요. 네, 얘도 아마 안충이 되면 색깔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색깔이 변하네요. 지금 이거는 고프로 7 4K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화질 비교도 하고 배터리 충전 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안충이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완충이 되면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이거는 부력봉인데요. 여기가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추가 부력 기구들을 좀 달아야 될지 한번 보려고
한번 물속에 넣어봐야겠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부력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품 삼각대인데 이렇게 기본 기능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지금 무게감이 있어서 되게 약간 이렇게 받치는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고정은 되네요. 고정은 잘 됩니다. 이게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좀 어떨까 했는데 고정은 좀 되고, 근데 이게 높이가 낮다 보니까 위로 이제 찍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심플한 구조인데 참 잘 만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체스트인데요. 체스트는 몸에 착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 감기고 좋아 보이네요. 킹 릴리즈 이거는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잡고 돌리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자기 것만 이렇게 끼게 돼 있습니다. 제 거. 좀 아구가 이게 정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아구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게 꽉 소리가 나야 되네. 이게 소리가 나야지 안 들어가고, 이거는 좌우로 안 하고 위아래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체스트 마운트 한 건데요, 양옆으로 스티링 밴드 구조로 짱짱이 당겨주면 길이 조절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감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도가 이쪽으로 최대한 거의 90도 가까이 올릴 수 있고, 우선 보는 각도 자체가 내 시야랑 위치만 다르지 각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촬영이 있게 될 것 같네요. 이제 촬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켜놓기만 해도 이 온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아무튼 고프로 7은 며칠 안 써봤지만 데이터 메모리는 상관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때문에 이제 9이 배터리 용량을 많이 키웠고, 근데 키웠지만 그것도 일반 소비자한테는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배터리를 추가로 연결해서 쓰신다거나 구조를 변경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온도가 기기 자체의 온도가 상당히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 아마 자동으로 이제 꺼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기 것만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원래 배터리 용량이 크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외장용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제가 봐도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좀 설정을 바꿔서 쓰시는 분은 또 쓰신다는데 계속 플레이도 되고, 근데 온도가 진짜 뜨끈뜨끈합니다. 이거 금방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프로가 고화질을 지원하는 게 좋고, 배터리가 지금 다 해서 이제 4개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4시간이니까 이 4K로 4시간 정도 촬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법 같네요. 그래서 이 촬영을 만약에 길게 하려면 배터리가 추가로 더 있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네요. 고프로는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같고, 이 장시간 저장을 위해서 고프로를 쓰는 건데, 안 그러면 진짜 핸드폰들도 다 요즘에 아이폰 SE만 봐도 설정에 들어가면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핸드폰 설정을 잘 안 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아이폰들도 이런 비슷해요. 설정에서 그 핸드폰 화질 해상도 들어가서 해상도에서 내가 원하는 거, 거기서도 4K까지 다 지원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FHD로 많이 써있어요, 동영상. 왜냐면 동영상 메모리가 얘기한 대로 2K 가나 4K 가면 영상 사이즈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 거의 내장형이고 S10부터 거의 내장형도 많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4K로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촬영해서 바로 옮기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이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먹기 때문에 대부분 설정이 아마 FHD 개념으로 돼 있고, 이 설정을 보통 설정되어 있는 거대로 쓰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놔도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4K 원하는 사람만 지금 원하고 좀 쓰는 편인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FHD 개념으로도 충분히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고프로 7을 이번에 사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고프로 7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근데 확실히 고프로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저 영상을 몇 개 찍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휴대폰보다는 확실히 낫고, 촬영을 할 때 이제 배터리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보면 4K에서 4시간 정도 또 찍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더 좋은 핸드폰, 요즘에 4K를 지원하는 아이폰이라든지 그런 핸드폰으로도 좀 어느 정도는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애기 못 찍어줄 일이 있어서 고프로를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친구 핸드폰은 S10이었거든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4K 지원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짧은 시간을 찍을 건데, 아니 그러면은 4K 지원되는 폰이 있는데 왜
왜 고프로를 가져갔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프로의 명성은 진짜 뭐 얘기한 대로 이런 긴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 원근감하고 이런 부분하고 빛바램이나 빛이 외부는 많이 들어오니까 액션캠 치고는 빛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안 되니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 빛이 약간 덜 들어오니까 그 같은 설정에서 놓고 봐도 더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꼭 집에 뭐 애기 촬영하거나 뭐 이럴 때 꼭 이거를 산다든지 빌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거는 저도 좀 퀘스천인 것 같고, 요즘에 뭐 얘기한 대로 중국의 4K 기술이나 뭐 카메라 기술도 저도 많이는 써보진 않았지만 솔직히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좀 빨리 좀 따라잡아서 이 가격적인 차이, 특히 이 액세서리도 뭐 일부 싼 건 싼데 또 비싼 건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했으면 좋겠네요.